반개는 이 할아버지 상을 마치고 도연명의 귀고래사를 읊조리며 이곳 부안동으로 이사를 옵니다. 처참했던 아버지의 죽음, 임진병자호란에 찢겨진 족의 사랑, 명천교체의 거대한 물줄기 앞에서 반개가 택한 것은, 그 지향점은 은일과 치유, 그리고 또 다른 개혁의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내려온 이 땅은 일제강점기의 이 지도에서 보는 이 줄포만의 이 반개, 이 우반동, 그리고 해동 지도에 나오는 이 줄포만의 이 우반동, 금강, 동진강 아래자락의 이 부안현에, 이 변산반도의 흐드러지게 아름다운 성경의 우반동, 이곳에 와서 반개는 치유와 개혁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개의 우반동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여기로 보는데, 이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더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혁의 푸우나가 또 누굽니까? 이단아가 누굽니까? 아주 처참하게 죽었던 인물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광해군과 광해군대의 최고의 천재, 바로 교산 허균입니다. 허균이 반개가 왔던 이 땅에 이미 왔었습니다. 그게 1612년 가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반개하고 허균은 전혀, 물론 시대가 다릅니다. 이제 허균이 죽고 이후의 인물이죠. 근데 허균과 반개가 전혀 관계가 없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허균과 반개는 관계가 있습니다. 인척입니다. 왜? 반개의 고모부가 김세렴이란 말이에요. 김세렴은 유성민의 셋째 사유예요. 김세렴의 고모부가 바로 교산 허균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성민, 할아버지 유성민의 셋째 사위가 이 김세렴인데, 또 다르게 재밌는 것은 1612년에 이 유성민이 우반동의 가을에 찾아갔는데, 그 가을에 교산 허균이 이곳에 와서 정사함을 짓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 유성민과 허균은 친구일 개연성이 크다, 이런 아직은 추정입니다만 좀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곳에 허균이 내려와서 홍길동전을 짓고 개혁의 이상향을 꿈꿨던 곳입니다. 그 허균과 유영원이 개혁의 이상을 꿈꿨던 부안 우반동은 그래서 저는 의미 있는 곳이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이 김세렴의 글씨가 있고 홍길동전이 있죠. 그 정사함 중수기라고 있어요. 허균이 이곳에 와서 이제 정사함 중수기를 쓰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왜 여기로 오냐면, 사실은 이 그 부안 군수를 했던 신광세가 친구예요. 공주 목사에서 파직을 하고 이 사람이 이곳으로 자운을 합니다. 물론 함열에 왔다가 그 성소부고 그 대문장을 쓰고 이 사람이 이제 부안으로 오게 되는데, 뭐 매창하고도 친했잖아요. 그 유명한 그 기생 시인 뭐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 허균이라는 인물이 왜 이 부안하고 관계가 됐는지 이제 제가 조금 더 앞으로 저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수운 판관을 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많이 이렇게 다녔는데 수운을 했는데, 그런 연관 속에서 계속 젊은 시절에 이곳에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정사라는 이제 뭐 허균이 지은 이 글입니다. 정사함 중수기는. 그래서 고요한 생각을 하는 이 선경의 우반동이 쫙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골짜기 들어서면은 봉우리가 뭐 난새, 봉우리가 봉황새가 뭐 있는 듯하고 소나무가 하늘을 찌르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 모습을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자원을 해서 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안이라는 땅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겠죠. 그런 차원이 있는데, 과연 왜 이 부안동으로 왔을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그림에도 보다시피 아래 그림이 지금 이 선계 폭포가 있는 그 정사함, 이 지금 위치로 보면은
여기가 지금 변산이거든요. 변산 자락에 지금 여기가 지금 교산 허균이 정사함을 짓고 살았던 곳이거든요. 이렇게 옛날에는 그 기암 괴석이 있고 아름다운 병풍처럼 있는 곳인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경지 정리가 해서 이렇게 망가졌습니다만 포구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락이 지금 성계 폭포 이렇게 폭포가 흐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정사함이 있던 곳인데 요 대목입니다. 그래서 허균이 여기로 왔고 그리고 1612년 당시에 유성민은 여기에 내려와서 땅의 일부를 이 부항김 씨에게 판 거죠. 이쪽은 이제 자신이 이제 살았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서울대 정호원 교수님께서 반개수록 이제 우리 실학박물관에서 책을 하나 냈는데 거기에서 아주 재밌는 그런 그 연구를 하나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서울 경기 이론의 화담 서경덕 이 학파인 이 북인 계열이 상당히 어떤 여론적인 어떤 학통의 어떤 집합성을 갖고 있고 학문적인 교유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서경덕, 허엽, 민순, 박민원, 박지화 2세대 한백겸, 그 다음에 홍희상, 그 다음에 3세대 김세렴, 허목. 재밌죠. 그러니까 결국 김세렴도 여기 들어갑니다. 김세렴은 누구냐면은 그 김세렴은 이 표에서도 나온 것처럼 할아버지가 여러분 동서분당의 주인공인 김효원이에요. 김효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심의겸과 김효원이 여러분 그 임난 때 결국은 이 동서분당이 되는데 결국은 임난 이전이죠. 이런 과정에서 동의는 김효원, 그 다음에 심의겸은 이제 서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김세렴의 바로 그 할아버지가 김효원이고 김효원의 사위가 바로 허균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죠. 그리고 김세렴이 아까 말한 김세렴의 유어문의 고모부가 김세렴이 되니까 뭐 다 학통이죠 이게. 그런 연구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연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 학통이나 가계는 매우 의미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허균과 지금 우리가 반계를 연결하는 어떤 고리로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균과 이 유영원에 대한 연구는 좀 더 우반동을 중심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길동전을 쓰고 반계수록을 쓰고 개혁을 부르시던 반계는 이 우반동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1665년 겨울에 할아버지 3년상을 치르고 내려옵니다. 봉래산, 변산, 반곡 아래 평평한 땅에 냇물 하나가 흐릅니다. 반곡에 흐르니 냇물이 흐르고 복사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죠. 이렇게 지금 사파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사파를 만들었는데 복사꽃이 흐드르게 피고 반곡이 이렇게 흐르고 그리고 이곳에는 푸른 소나무, 회나무가 하늘을 덮고 있고 반계라는 자원은 이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의관을 정지하고 가묘에 인사를 하고 그리고 두 손을 모아서 만고원이 있는 서재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작이 반계수록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우반동에서의 반계의 삶은 이런 그 복사꽃이 흐트러지게 피는 이런 성경도 있지만 반계는 병자호란의 이후에 철저히 서력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반계가 그대로 그냥 이렇게 아프고 가서 그냥 이렇게 폐병을 치료만 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계는 무인적인 기질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 증조할아버지 위도 사실 그 무공을 세우거든요. 임진왜란 때. 그리고 많은 말이 있었어요. 300마리의 준말을 길렀고요. 그리고 총과 칼로 무장한 주민들을 군사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반동에 가면은 그 군사훈련 관련된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청나라에 대한 철저한 복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이면 산에 올라가서 한음을 지으면서 노래를 불렀고
그러면서 어떤 철저하게 그 청나라의 복수를 부르시는 어떤 북벌의 의지가 반개에게 있었던 겁니다. 18년간 경국대전과 다른 국가 비전서인 반개 수록을 편찬하게 됐죠. 토지의 근본적인 개혁, 신분특권의 해소, 화폐 통용까지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개가 굉장히 예민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반개는 혹시 여러분 신창진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이제 동진강 만경에서 김제로 넘어가는 그 포구인데 겨울에 1655년 겨울에 만경강이 신창진 세택이 다리에서 이 배를 건너거든요. 배를 건너는데 그냥 배가 뒤집힌 거야.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이 반개가 그 9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구제를 했던 그런 기록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굉장히 기근 때 이렇게 도왔던 이런 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개는 상당히 애민의식이 투철한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부분은 반개 선생의 유적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개 유영원 하면은 보통 부안 우반동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부안 땅만 있는 줄 알았더니 물론 이제 그 혈연적인 거나 학통적인 거나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러한 것들도 연결해서 보면 이 부안이 아닌 곳에 반개 유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2개 유적으로 이렇게 한번 제가 일일이 다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이렇게 처음 공개되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번 가보시죠. 사실은 첫 번째 강의는 반개가 왜 부안 땅으로 왔고 도대체 그 사람이 왜 반개수록을 썼는가, 이제 이런 내용이 주였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그 현장이거든요. 사이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그 위치까지 다 지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런 곳을 한 번씩 가보시면 좀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약간 주제적인 성격으로 제가 한 몇 개로 좀 나눠봤거든요. 그 부안 우반동이 지리적인 측면에서 한 4군데 있고요. 그래서 반개 서당, 고택지, 또 훈련장이었던 돌기둥 자리가 있고, 또 교산 허균의 유배지인 그 정사암터도 어쨌든 같이 우리가 좀 고민해야 돼서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이 반개가 이 부안 주변에 가만히 안 있었어요. 많이 다녔더라고요. 답사를 엄청 한 인물이에요. 그런 기록들이 지금 뭐 최근 들어서 반개 유고라든지 이런 이제 번역서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변산자락에 뭐 우구맘이나 또 농장도 있었고, 또 주변에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유적도 있습니다. 그 가계와 관련해서 이제 사위들의 뭐 묘소라든지, 또 그다음에 선대인 하정 류관의 묘소, 그다음에 이제 그 스승이 이제 저 김세렴과 외삼촌이 이원진이잖아요. 그런 유적들, 뭐 그런 유적들 한번 이렇게 쭉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반개를 기리는 그런 추승의 의미의 유적들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2개 유적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반개 서당입니다. 이곳은 우반동에 가면은 다기봉이라는 기슭이 있어요. 이 기슭에 한 150m 정도에 올라가면은 이 서당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다산초당 가보셨죠? 이 다산초당은 귤동마을에 있지 않습니까? 강진에 참 아름다운 곳이죠. 구광포가 이렇게 보이고, 그렇게 다산초당도 되게 힘들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보다 더 가파른 곳이 이 반개서당입니다. 이 반개서당인데 어쨌든 이 다기봉 자락에 이렇게 쫙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저 앞에 이제 우동이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곳은 74년에 전라북도 기념물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있던 터는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81년에 복원을 해놨어요. 그래서 원래 건물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반개서당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물이라고 봅니다. 안쪽 우물이 있거든요. 바깥 우물이 두 개가 있는데 사실은 이 우물이 가장 오래됐죠. 왜냐? 반개 선생 때나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 우물이 있는데 그 안의 우물은 그 흉년이나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계속 펄펄 끓는, 넘치는 반개의 개혁 같은 그런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명물 중에 명물이 이 반개 우물인 이 반개서당의 우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반개 그 서당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이 가을 들녘입니다. 우반동이 이렇게 참 아름답게 황금 들녘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저 변산에서 흐르는 물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와서 가운데에 이렇게 적시면서 가는 반개가 있었고, 저 끝이 이제 줄포만이 있는 그런 바다가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예전에는 더 아름다웠겠죠.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곳이, 그러면 반개 선생의 그 대단한 이 집터가 과연 어디냐? 아까 그 반개서당은 어떻게 보면 후학들을 양성했던 후학의 강학소라면, 이곳은 이 반개가 살았던 곳이고 가장 중요한 곳이란 말이에요. 이 반개 고택이. 근데 불행하게도 반개 고택은 지금 아무 흔적이 없어요. 불행하게도. 그래서 이 사진에 보면 이 지금 이 변산 자락에 이 반곡이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이 저수지가 위에 저수지가 우동 저수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여기에 이제 경지 정리가 있어가지고, 원래 이 반개 선생 집이 있었던 곳에 이 대나무 숲이나 뭐 소나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논으로 변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 벼를 심을 때 제가 찍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산을 바라보는 쪽이었고, 이게 이제 산 쪽에서 다시 이렇게 바라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연기가 나는 곳 그 밑에 쪽이 반개 집이에요. 근데 이제 1971년에 이 용인에 그 반개 선생 묘가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부안 우반동이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을까, 사람들한테? 최근에 청관호 선생님이? 여러분, 반개 유형원을 연구한 게 청관호 선생님이잖아요. 그게 처음이거든요, 우리나라에. 그전에는 반개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반개수록을 번역한 작업도 있었지만 이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 이제 구한말의 학자들도 관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개 유형원이 급격하게 관심이 생긴 것이 뭐냐면은 반개 유형원 묘가 발견되면서, 그게 1971년 이성무 선생님이 발견했죠. 이성무 선생님이 처음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부안 우반동이 그래서 이제 관심이 생긴 거예요. 74년이거든요. 74년 신문에 이렇게 나와요. 이 조선일보에 반개 선생 유적비를 우반골에 건립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이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문화재 지정이 이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안 사람들도 이제 관심이 생기지 않았을까. 근데 불행하게도 91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남아 있었어요. 뭐 주초석이나 담장, 반개 선생 다 있었거든요, 그 터가.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다음에 92년에 완전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지금은 농밭으로 이렇게 변해버려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우반동에 가셔서 그래서 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반개 선생이 과연 북벌을 했나? 아니 진짜라니까요. 그 기록에 보면 300명의 그 준마, 막 날쌘 그런 말 있잖아요. 이걸
길렀어요. 그 반개는 직접 여러분 말을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기 영화 마원석실의 건국중을 찾아갈 때도 말을 타고 가고요. 그리고 이 반개가 저기 광주 풍영점을 갈 때도 말을 타고 가면서 시를 지었던 내용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을 많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반개 선생이 이 주민들을 정말 활과 조총으로 무장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돌기둥이 이 마을 지금 이 논두렁에 이렇게 좀 일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진짜 군사훈련을 시켰는지, 이거는 명쾌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당대의 어떤 그 철저한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으로 인해서 아마 이게 과연 관의 도움을 받았는지 아니면 반개 스스로 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군사훈련은 굉장히 의미 있는 기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 그 바다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바다 옆에 건모포진이라는 그 만호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배가 크게 정박해 있거든요. 근데 기록에 보면 반개는 4-5척의 큰 배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 기록도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 부안김씨 이야기를 했잖아요. 부안김씨 고문서가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부안김씨 고문서에가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사실 이 그 영조 때 그 무신난 있지 않습니까? 무신난이라고 2인자 난 있잖아요. 그때 기록에도 보면 부안김씨들도 큰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반역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소론하고 노론하고 치열인 싸움이잖아요. 무신난 때. 그때의 부안김씨 김수종에게도 엄청난 배를 4-5척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반개 선생도 여기서 4-5척 배를 갖고 있었다면 그걸 직접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력도 막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사훈련이다, 이 청나라의 북벌,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 반개와 북벌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이제 허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허균. 참 재밌는 인물입니다. 이 허균은 어쨌든 이 사진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 선계사라는 절터가 뒤에가 있어요. 가면은 절터가 있고 앞에 폭포가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게 이제 정사함을 지었던 곳인데, 영광군수 김청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별서였어요. 아주 특별한 아주 그런 곳이었거든요. 별서. 아름다운 그 풍광이 있는 곳에 있는 그런 곳이 별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게 이제 경주 김씨거든요. 부안에 사는 세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김청의 별서인데 그 아들이 이 진사인데, 이 사람이 이 허균에게 이 정사함을 줍니다. 당신 여기서 살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게 되는데, 아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612년 그 임자년에 그 가을에 할아버지 유성민도 이곳에 내려와서 토지를 경작하고, 그리고 이 허균도 이 가을에 여기 와서 뭐를 지어요? 정사함을 지어요. 글쎄 우연의 일치일까요? 나이도 같아요. 1569년생. 나이로 치면 당시 42살 정도 될 것 같아요.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그래서 이 허균과 이 할아버지 유성민은 서로 최소한 알고 지내던 사이지는 않을까. 아니면은 어떤 그 가문과 같은 당색이기 때문에 연결돼서 김세렴이 중간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김세렴이 이 유성민의 사위고, 그 김세렴의 고모부가 허균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죠. 왜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연결이 되죠. 그래서 1612년 가을에는 분명히 허균과 유성민은 만났을 것이다. 뭐 이건 역사는 추정이지만 개연성이 없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허균의 어떤 개혁적인 영향도 당연히 반개에게 어느 정도는 미치지 않았을까. 좀 과대하면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반동을 한번 가보십시오. 참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변산자락이 참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변산은 너무나 이제 그 내변산, 외변산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본 건데 여기에 뭐 시가 곳곳에 많아요. 그래서 뭐 어수대, 왕제암, 석제암, 마천대, 뭐 의상봉, 그다음에 우금암 뭐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개가 제일 많이 갔던 곳 중에 한 곳이 이 우금암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 우금암이 어떤 곳이냐면은 우금산성이라고 있어요. 그 계암사가 있는데 이 계암 주겸으로 유명한 계암사 뒤편인데 거기가 백제부흥운동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백제부흥운동이 아직도 뭐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주류성에 대해서 뭐 서천설, 한산설이나 뭐 있지만 상당히 또 긍정적인 부분이 이 백강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쪽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쪽을 많이 되게 와요. 반개가. 그래서 와가지고 그런 새벽 산 아래 계암사의 풍광이라 종소리, 안개 낀 변산의 봉우리 이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 표암 강세왕이 우금암도를 나중에 그리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우금암이고요. 이 우금암 일부입니다. 이 강세왕의 우금암도입니다. 그래서 변산자락을 읊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 되시면 반개를 만나러 부안을 가십시오. 그리고 우반동을 가시고 변산자락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 강의를 했던 그 다마 홍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이 홍계이를 썼는데 홍계이는 노론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홍계이가 이제 홍계이 뭐 유명한 인물입니다만 결정적인 걸 말씀드리면 반개 수록을 영조에게 반개 선생제를 짓고 반개 수록을 이 세상에 내놓은 인물이 홍계이거든요. 그래서 경상가명에서 이제 발간을 하거든요. 근데 이 홍계이가 노론인데 유영몬을 엄청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 반개 수록을 처음으로 영조에게 알린 인물이 있는데 그건 소론이에요. 양득중이라는 인물이에요. 양득중, 덕촌 양득중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소론인 양득중이 영조 임금에게 반개 수록을 강할 걸 칭하고 최종적으로 홍계이가 이 반개 수록을 세상에 내놓는단 말이에요. 남인인 유형은 탕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당대 지식인들은 그만큼 반개 수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랬다는 거죠. 그 반개 마니아인 유형은 이 홍계이가 이곳에 왔던 기록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기록이다. 그래서 이 우금암 암각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계암사 뒤편에 울금바위를 가보십시오. 백제부흥운동인 우금산성, 울금바위가 되게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여기 와요. 그래서 여기 우금암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관찰사 이런 사람들이 막 또 유명한 사람들 글씨가 막 다 있어요. 암각서가. 그 중에 이 신야라는 사람과 격포별장과 함께 답싸웠던 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촬영을 하려고요. 여기 사다리 놓고 올라가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글씨가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개가 부안에 있었으니까 많은 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땅이 당연히 우반동에도 땅이 있었고 그 기록에 보면 상서농장, 동진농장 이런 데가 있었더라고요. 동진농장은 동진강 그 주변에 있는 농장인데 제가 동진원 터를 한번 이렇게 찾아가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상서농장도 이 상서농장은 어디냐면 이제 반개 유형원이 있는 우반동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 반개를 배양했던 독림서원이라는 서원이 있는 그 인근에 상서농장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반개에는 이제 뒤에 또 설명을 제가 드리겠지만 많은 제자가 있는데 부안의 가장 핵심적인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부안김씨 김석영이라는 인물이 단계 유고를 썼던 인물인데 이 사람의 묘가 가까운 아까 상서면 가오리에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반개 선생을 좀 더 연구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고 여기 한번 가보십시오. 이 독림서원을 가시려면은 독림서원을 가시면 독림서원 터밖에 없거든요. 근데 뒤에 이 부안김씨들 묘가 쭉 있는데 이 김석영이 정말 의미 있는 인물이거든요. 반개 수록을 공부하시고 반개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김서경도 꼭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거든요. 되게 이뻐요. 여기도.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이게 지금 변산이에요. 변산 자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산자락을 넘어가면은 이 산자락을 넘어가면은 우반동이에요. 이제 내변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독립마을 이 끝자락에 지금 여기가 지금 서원이에요. 우리나라의 반개 선생이 실학의 시조임에도 불구하고 반개 선생을 모신 서원 들어봤습니까? 혹시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유일한 서원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여기였어요. 그런데 이 서원도 당연히 없어졌겠죠. 그리고 이 서원의 핵심 인물들은 부항김씨들이었어요. 그 소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항김씨들은 노론이 많은데 소론 중에 부항김씨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소론입니다. 소론 남인과 소론계들이 있었어요. 요 인물들이 있었는데 요 인물들이 이 독림서원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독림서원 이 뒤편에 여기거든요. 여긴 지금 사당이 있고 이 뒤편에 지금 여기에 이제 김서경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이제 제가 작년에 뭘 발굴을 했냐면 독림서원지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독림서원의 실체가 없었거든요. 독림서원이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부항김씨들 계속 찾아갔었습니다. 왜? 반개 선생을 저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는 필수적인 게 부항김씨들입니다. 찾아갔더니 정말로 그 중요했던 독림서원지가 나왔습니다. 뒷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변산자락에서 이 반개 선생하고 또 친했던 인물이 아까 여산 송씨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숙인 유감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미 당숙이 살았고 또 육촌 동생들이 제자잖아요. 그 유감의 그 처갓집인 그 이제 처남인 송시추라는 사람의 묘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여기 뭐 나중에 한번 또 기회 되시면 보는데 여기가 왜 재밌냐면 이 그 빗돌이 참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 이 송시추 이제 비문이 있는데 이 빗돌이 우리가 보통 비신이 있고 위에가 이게 상륜부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여기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기와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동물이 하나 딱 올라와 있어요. 이 자세히 보니까 이 동물이 특이한 형태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걸 용이라고 하고 해태라고도 하고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용일 개연성도 좀 있습니다.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반개 선생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반개에 버치고 그리고 유문음과 관련된 그런 거기 때문에 유감과 관련되기 때문에 혹시 부안을 여러분이 갈 일 있으시면 이 송시추 묘도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